대한민국 최고 병원 의사가 전하는 건강 이야기.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요통을 일으키는 질환 중에 척추관 협착증에 관해 알아봅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우리 병원 신경외과 정청기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두 번에 이어서 추간판 탈출증 알아봤었는데요. 척추관 협착증도 굉장히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길이 굉장히 넓을 때 조금 끼어드는 것과 네. 길이 딱 맞았을 때 뭐가 끼어드는 것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척추관 협착증의 요체는 요 길 안에 뭐가 끼어들어서 그게 뭐든지 중요하진 않아요. 뭐가 끼어들어서 요 신경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상태가 척추관 협착증의 요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뼈가 자랄 수도 있고요, 인대가 두꺼워질 수도 있고요, 아닌 말로 인대가 뼈로 변하는 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관절이 이제 높이가 낮아지면 인대가 이제 왜 여름에 그 자동차 한번 보세요. 타이어를 가만히 보면 온도가 올라가면 타이어가 이렇게 옆으로 삐쭉 삐져나오게 되잖아요. 그럴 때 보면 쉽게 해서 공기 압력이 떨어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추간판에 압력이 빠지면은 높이가 낮아지면 옆으로 삐쭉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 옆으로 삐쭉 나온 게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추간판만 말씀을 드렸는데 뒤쪽에 있는 인대, 우리가 이걸 황색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황색인대도 똑같은 이치로 높이가 낮아지면 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든지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신경의 활동을 방해할 정도로 이렇게 뭔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래 척추관 자체가 좁은 분들도 있나요, 선생님? 그러니까 원래 좀 좁으면 조금만 들어도 그럴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아직 전문가의 의견이지. 근데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난장이나 다운병들 이런 병들이 있잖아요. 선천적인 병들이요. 그런 분들이 척추관이 원래 원래 좁은 것들이 있어요. 몇 개 아주 잘 알려진 병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에이콘드로플레지아니까 연골 무형성증이나 다운씨 이런 데서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원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아주 병보다도요. 태어날 때 사람들마다 척추관에 이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척추관 협착증에 취약하신 분들은 이게 원래 다른 사람들 약간 좁은 분들에 더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척추관 협착증도 사실은 전에 이제 추간판 탈출증은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이제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선생님? 척추관 협착증은 노인분들 중에 없는 분들이 한 분도 없다가 정답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아마 저도 찍어도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 거예요. 지나치면. 이게 또 너무 좀 제 나름의 의견이긴 한데요. 나이가 먹으면 활동이 주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대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범위와 아주 노인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똑같으면은 오히려 다칠 확률이 노인에서도 올라간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척추관 협착증이 노인들에 다 있는 거는 활동을 좀 줄여야 되는 시점에 우리 몸이 적절하게 딱 거기에 맞게 그 줄어든 활동 정도만 서포트를 하게끔 되는 자연 현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를 젊은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어 주려고 하다 보면 목표를 달성 못할 뿐만 아니라 거꾸로 합병증률만 더 올리는 건 아니냐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처치가 필요한 거는
보행에 확실히 지장이 있어서 자기 동년배들보다 도저히 내가 지금 못 쫓아간다. 네네.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을 이제 강제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 네네. 그다음에 대소변이 정말 너무 이제 불편하게 되는 상황. 근데 대소변이 불편하게 되는 것보다는 네. 보행이 항상 먼저 와요. 오니까요. 협착증에서는요.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보행이 지장을 받게 되면은 네. 뭔가 이제 우리가 네. 처치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네. 조금 불편하고 아픈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사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제 척추가 사실은 움직이기 때문에 네. 또 더 문제가 된다고 말씀 주셨었는데요.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허리가 아프신 분들 중에 또는 다리가 저리신 분들 중에 보조기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 또는 본인 직접 만드신 것들로 이렇게 끼고 계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요. 그런 게 도움이 조금 될까요? 우리가 이제 협착증을 두 가지로 이제 네. 크게 나눠서 생각을 해요. 나누는 건 이제 치료 목적을 위해서 나누는 겁니다. 네. 병을 나누는 건 네. 아니고요. 하나는 우리가 보통 할 수 있는 움직임 범위 내에서 네. 척추뼈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움직이는 경우, 뭐 우리가 이제 척추 불안정증이 있다라고 네. 하고요. 이게 우리가 보통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척추 간의 관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그건 불안정성이 없다라고 네.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불안정성이 있을 경우에 보조기, 그러니까 불안정성이 없는 경우는 아예 보조기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헛시면 손해를 확실히 보는 거고요. 네. 불안정성이 있을 때 보조기를 하는 게 유리하냐의 네. 문제로 이제 귀착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증상으로 봐서는요. 네. 보조기를 하면은 조금 낫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정성이 있으신 경우에는 보조기를 하면 조금 도움은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간과한 건요. 네. 척추가 이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움직이는 조직이 어느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게 만들려면 몇 가지 이제 그 움직임을 이제 딱 그 막아주는 네. 범위 안에 허용해주고 어느 범위 바깥은 못 안 허용해주는 구조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큰 게 인대 네. 하고요. 인대는 어떻게 보면은 스태틱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느 한계면 터져버립니다. 네. 근데 그 이제 한계 바깥에 있는 걸 막아주는 게 근육이에요. 네. 근데 근육은 똑같아요. 쓰면 튼튼해지고요. 네. 안 쓰면 약해져요. 네. 그러니까 보조기를 차서 잠깐 효과는 있지만 오래 차면 네. 근육이 이제 일을 안 약해져서 해요. 오히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보조기 없으면 이제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 돼요. 네. 그러니까 보조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플 때 잠깐 써야지 네. 얘를 가령 뭐 개월 단위, 달 단위로 네. 쓰거나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잠깐 쓰고 버려야 되는 오히려 겁니다. 독이 될 수가 네. 있는 거네요, 선생님. 그렇군요. 이게 이제 보조기를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대는 좀 늘어나면 끊어져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육을 튼튼하게 네.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그냥 건강한 사람이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과 척추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운동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선생님? 운동은 어떤 운동이 좋냐? 네. 가장 편한 자세에서 네네. 요거를 움직이지 않고 힘을 주는 방법.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허리라고 한다면 네. 이 대둔부예요. 대둔부 근육을 쓰는 거. 아래쪽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엉덩이라고 네, 표현하잖아요. 엉덩이 위쪽 근육. 하체에서 네. 제일 큰 근육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깥에서 만져지진 않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안심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안심. 네. 그러니까 척추 네. 안에 들어가 있는 네. 근육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하체에서 딱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네. 안심하고 네. 그다음에 엉치, 엉치 엉덩이요. 쪽. 예, 예. 요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수축할 수 있는 네. 운동들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목이라고 한다면은 네. 어깨예요. 어깨. 어깨 근육들을 동시에 우리가 그래서 구부리지도 젖히지도 하고 동시에 쓸 수 있는 운동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어깨 우리가 스트레칭 말고 왜 역기 드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역기 드는 거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역기요? 예. 왠지 역기가 안 되면은 네. 아령. 아령. 예. 네. 아령 드는 운동. 아령을 이렇게 위로 드는. 위로 드는 거고 하고요. 그다음에 하체 네, 런지하고 네. 스쿼팅이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런지. 네. 스쿼팅은 이제 두 발 벌리고 이제 네. 주저앉았다 일어났다 네, 네. 하는 거고요. 런지라고 하는 건 앞 한 발씩 내밀었다 네. 주저앉다 네. 일어나는 주저앉다. 건데요. 그런 근육들이 이 허리 모양을 유지하면서 네. 그 안정성을 굉장히 향상시켜주는 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 큰 근육들, 우리 네. 몸에서 큰 근육들을 근육들이 움직이는 거를 하시면은 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제가 스쿼트를 좀 시도해 보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했었는데 조금만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해도 어쨌든 힘이 들어가면 네, 도움이 네, 되는 네, 거일까요? 네. 아, 그러니까 네. 이제 그 근력 강화 운동하고요. 네. 걷는 거는 꼭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걷는 것과 근력 강화 운동 네. 해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하루에 1시간은 자기 네. 몸에 좀 투자를 하십시오. 몸에. 예,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을 하여튼 네. 정해가지고 네. 뭐 걷고 거기서 근력 운동 하시고 네. 하루에 1시간을 몸에 꼭 투자를 하시면은 네. 대부분의 분들이 네. 협착증을 가지고서 네. 충분히 사실 수 있습니다. 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네. 운동의 요체는 걷는 거하고요. 네. 그다음에 허리가 아프신 분은 이제 하체 제일 큰 근육, 네. 목이 아프신 분은 상체에서 제일 큰 근육, 어깨 근육을 네. 훈련시키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또 운동을 별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될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척추를 하게 된 다음에 네. 의외로 제가 무시했었던 것들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네. 이게 뭐냐 했더니 우리나라는 땅바닥에 앉아서 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땅바닥에 앉는 게 이제 어느 정도로 우리 생활에 돼 있냐. 네. 집에서 소파를 대부분의 집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근데 소파를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 대부분의 집에서 소파가 등받이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에다가 이제 먹을 걸 놓고요. 네. 그다음에 소파 땅바닥에 앉아서 소파에 등을 네, 기대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소파에 있는 그 허리 바지를 네. 땅바닥에서 허리에 받쳐갖고 네, 네. 땅바닥에서 있어요. 네. 손님이 오면 소파에 소파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네. 근데 집안 식구들은 다 소파 주변에 바닥에 앉아서 네. 등받이를 써요. 정말 그러네요. 네. 그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바닥 문화입니다. 네. 근데 바닥에 앉으려면 허리를 구부려야지 앉아요. 네. 이제 스님들이 이제 명상을 할 때 보면 네. 바닥에 앉지만 네. 방석을 깝니다. 네. 그래서 허리를 전부 다 이렇게 꼿꼿하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상을 가서 보세요. 네. 구부리고 있는 허리는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게 구부려서는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바닥 생활에 아주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리가 과도하게 구부러진 상태가 유지돼요. 그래서 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1번 제가 권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닥 생활을 청산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만약에 정말 의지가 있으시면 집에서 소파를 치우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네. 왜냐하면 소파는 의자가 아닙니다. 네. 소파는 침대예요. 네. 네. 원래 네. 소파가 왜 어떻게 만들어졌냐? 소파는 침대를 남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소파예요. 의자를 개선시킨 게 아니고요. 네. 침대를 가져온 게 소파입니다. 침대가 똑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의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집에서 좌식 생활, 의자 생활을 다 바꾸고 식사하실 때도 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식으로 바꾸세요를 네.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앉아 있으면 우리가 허리가 가지고 있는 정상 각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직립보행으로 전환된 그 허리를 네. 앉으면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의자 생활로 의자에 앉으시는 거 바꾸시면 네.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운동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운동보다 더 어려운데 네.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세요. 허리 네. 아프신 분들. 왜냐하면 한 식당에 갔다 온 다음에 아, 허리가 굉장히 아프다는 걸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네. 물어보면 네. 그랬었구나라는 네. 걸 아는데 본인이 그걸 생각을 못하죠. 네. 이유가 네. 우리나라 생활은 너무나 워낙 이 앉아서 하는 생활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번 좀 말씀을 드려서 네. 도움이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서울대학교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3번에 걸쳐서 우리 몸의 중심인 척추의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우리 병원 신경외과 정청기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